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캡슐 조성우입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요. 미국 맥도날드에서 4인 가족이 햄버거 세트 배달시키면 10만원 이상의 영수증에 찍힌다. 미국이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뉴욕에 있는 특파원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맥도날드 햄버거 그러면은 정말 쌌어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900원이었어요. 그냥 기본 햄버거가. 그래서 막 한창 클 때 사춘기일 때는 막 비싸니까 막 3,000원짜리 빅맥은 비싸니까 900원짜리 햄버거 2개 사서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 맥도날드에서 1인당 25,000원 맥도날드에서 먹으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물가가 이렇게 살인적이게 된 것은 돈을 많이 풀어서다. 통화량은 M2 기준 2018년 5월 14조 달러에서 2022년 5월 1조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정확히 4년 만에 7조 7천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걸 딱 보는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2018년 14조 달러였는데 2022년 21조 7천억 달러라고? 집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2018년 5월 달에 여러분 만세대가 넘는 가락 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아파트가 2018년 5월달 정도에 한 14억 했어요. 근데 2022년 5월달에 한 21억 한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거 여기다가 이제 뿅 하고 띄울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또는 통화량의 정도와 우리나라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집값이랑 정말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헬리오시티 집값이라는 게 이제 만세대가 넘으니까 굉장히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세대수가 많으면 그 만세대 중에 뭔가는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000명 정도 되면은 주인이 금매도 있기 마련이고, 막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돼서 내일 모레 죽어야 돼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10,000명 정도 되면은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현상 또는 시장의 어떤 올라가는 거 또 내려가는 거, 이거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단지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막 안 팔리니까 그 가격이 계속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금방금방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빠질 때는 금방금방 빠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장 상황을 예민하게 반영하는 게 대단지 아파트 신축이고, 그게 또 헬리오시티인데, 그 가격이 미국 M2 변화량 또는 미국 M2가 증가하는 정도와 정말 교신처럼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저는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8년 5월달 정도에 한 14억 정도 하던 전세가 14억 보다 조금 더 쌌겠다. 2018년 5월달에 한 13억 정도 하던 전세가 2022년 5월달에 한 19억까지 올랐어요. 19억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도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것도 미국 유동성의 영향을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기자도 얘기하지만은 코로나19로 미국이 100만 명 죽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40만 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한 방 맞지 않고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미국 인구가 죽었으니까 사실 준 전쟁 상황이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M2 통화량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M2 통화량을 늘려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니까 막 코로나로 아무도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안 사 먹어.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다 망하잖아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통화량을 늘려서 그 사람들을, 아이스크림 사장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 통화량을 늘려요? 아이스크림 사장들이 막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들 월세 내고 쫓겨나면 얼어 죽으니까 야, 우리가 막 돈 줄게 해서 월세 내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장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오시티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야, 월세 못 내서 쫓겨나? 차라리 집을 줄게. 돈을 안 주고 집을 줘봐요. 나라에서 코로나 전쟁을 대비하면서 집을 주면
지배량이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집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기로 말하면 코로나나 이런 경제 위기가 닥치면 집값이 폭락하고 돈 가진 놈이 대박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월세문에서 아이스크림이 안 팔려서 월세문에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파산이 돼가지고 자기 집은 있지만 너무 갑자기 막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막 아이스크림이 안 팔려, 또는 뭐 삼겹살이 안 팔려, 삼겹살이 안 팔려서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예컨대 뭐 집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고 예컨대 다른 수요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쫓겨나는 것 같으면 집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장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집도 필요한 사람, 뭐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 뭐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 다양한 수요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게, 야, 병원 갈 사람은 그 돈 줄 테니까 병원 가고, 월세 못 내는 사람은 돈 줄 테니까 월세 내고, 또 음식이 떨어졌어? 배가 고파?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트 가서 뭐 쌀을 사 먹어. 어려워진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가장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안 주고 돈을 줘요. 그럼 무슨 얘기야? 돈 가치는 떨어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인간 세상 살다 보면 위기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늘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 안 돼서 힘들어진 사람들한테 돈 주고 싶지 않아. 왜 돈을 줘? 야, 망할 사람 망해야지. 왜 내가 안 망하면 됐지. 내가 쟤한테 돈을 왜 줘? 라고 해도 나라에서 돈의 양 자체를 늘림으로 해서 어쨌든 내 돈을 뺏어다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한테 준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집은 못 뺏어가요. 나라에서 집을 늘려버리면 되지만 나라에서 집을 왜 못 늘려요? 아까 말했잖아요. 음식 사 먹을 사람 음식 사 먹고, 병원 갈 사람 병원 가고, 월세 낼 사람 월세 내야 되는데, 집을 주면은 그래 월세 낼 사람은 된다고 쳐도 병원 가야 되고 마트 가서 쌀 사야 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못 늘리고 돈을 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위기는 언제든지 막 코로나가 됐든 전쟁이 됐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뭐 금융 위기가 됐든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됐든 위기는 있기 마련이고, 그 위기 때마다 누군가는 어려워지고, 그럼 그 어려워진 사람한테 무슨 자산인가는 남으로부터 뺏어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강제로 뺏으면 안 되니까는 뭔가를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제 그 늘어난 공급이 늘어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 만들고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공급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범용성이 있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늘리는 거고, 그럼 돈 가진 사람들이 거지돼서 그 거지된 사람들이 거지된 만큼 그 돈을 가져다가 장사 안 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결국 안 된다. 가장 공급하기 어려운 걸 갖고 있어야 된다. 공급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김현미 장관이 그랬잖아요. 집이 빵이라면 빵을 얼마든지 찍어서라도 만들겠지만 집이 빵이 아니라서 만들기가 어렵다. 그럼 공급하기 어려운 게 뭔지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